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김석봉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어제 그 회개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국회에서 저기 원내대표가 예? 예. 그 뭐 문갈이 오는데 뭐 입구에서 뭐 피켓팅 좀 하다가 가서 예. 넣었는데 저러는데 평소에 원내대표가 강경 투쟁을 주도하고 뭐 좀 셌다면 또 그럴 수 있는데 감정 때문에 그 뭐 김할배하고 이 그 뭡니까 지금 조영이하고는 뭐 아래 특검도 안 하고 뭐 공수처는 그렇죠. 밀어붙이겠다 해도 뭐 밖에도 안 나가고 국회 안에서 그냥 피켓팅하는 거 요게 다인 그렇죠. 그야말로 역대 제일 말랑말랑한 정권이 가지게 지금 제2중대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예, 게 그런 집단이잖아요. 그러면 이중대면 좀 봐줘야지. 근데 이중대장이 들어가겠다는데 더 밟아버려요. 더 밟아버리는 거예요. 네. 이건 뭔 심리라고 보십니까? 그게 저는 아예 기선을 제압해 버리려고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기선제압. 아예 길을 확 꺾어버려가지고 앞으로도 도전할 생각을 말아라. 청와대 방기들 생각을 하지 말아라. 니네들 그 목줄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 그런 식의 발상으로 그 청와대 경호원한테 아마 사전 지시를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소장님이 표현하시는 말대로 지금은 국민의 짐당이 아니라 국민의 똥당이 된 거는 확실해요. 지금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라에 예를 들면 80년대 그 민한당, 예. 민한당, 국민당 이게 다 그때 2중대, 3중대 민권당도 있었고. 예. 그때 민한당보다 못한 것 같아요 지금. 그때 보면 민한당에 그때 뭐 한 무슨 의원이야 그 당시 YS가 단식하고 있다는 거를 알리면 그 뭐 바로 국회의원이라도 끌려가서 주워 터지던 시대 그것도 공개하고 그래서 그때 야당이 나름 관제로 만들어도 관제로 그 뭐냐 거기서 전두환이 대통령이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 돈도 주고 정치해라고 요 당에 가라고 사람도 모아주고 그렇게 만들어준 정당보다 못하는 상황이 지금 돼버렸으니까 진짜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 혁명 20일 당에 열화와 같은 지지와 성원이 꼭 필요합니다. 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숫자가 많이 모이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사상 무장이 되어 있는 소수가 훨씬 더 힘이 세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똘똘 뭉친 10,000명, 15,000명 이 정도 그 당원이 있으면 어떠한 그 상황도 우리가 돌파하고 실제로 서포 15조를 관철해낼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10만 명 당원이 있어봤자 소용없어요. 그래서 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속보가 또 들어왔는데 녹화 중에 목요일 독감 적중 후 사망 신고가 띄엄띄엄 발표하는데 72건이 지금 접수됐고 정권은 여전히 백신과 연관성이 낮고 70대 이상이 86.1%다. 그리고 59.7, 60%가량이 접종 후 48시간 이상 경과 후 사망했다. 그래서 대부분 기저질환으로 사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희한한 게 연령이 좀 계신 분들이라도 자기가 접종을 맞으러 병원에 갔고 기다려서 절차를 밟아서 접종을 하고 또 자기가 왔다고 하면 적어도 가동이나 이런 이 기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사태가 자꾸 커지면 커질수록 저는 아무튼 앞으로 백신 접종 오히려 국가가 돈을 들여서 백신 접종을 무료로 한 게 오히려 독약이 되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어서 참 우려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사람들이 48시간 지나서 대부분 죽었다 이런 부분에서 자기들은 뭐 아나필락시스인가 아나필락시스는 보통 30분 이내에 그게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하는데 아무리 고령이라도 요즘
진짜 지병이 있어서 몸이 안 좋은 사람은 백신 맞으러 병원에 갈 그런 건강 상태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는 예. 그 정도보다는 좋으신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가서 주사 맞고 한 2, 3일 안에 예. 이렇게 차례대로 다 이런 문제가 주고받다면 생기면 자세히 조사를 해가지고 그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오픈을 해줘야 되거든요, 국민들에게. 그래야지 그 백신 접종에 대한 이 공포에서 국민들이 벗어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연관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연관성이 낮다라고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노약자 실제로는 백신 접종이 제일 필요로 하신 분이 예. 노약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70대, 80대 이분들이 백신 접종을 꼭 맞아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독감에 걸렸을 때는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안 맞게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게 정부가 반대로 국민들을 유도하는 것처럼 돼버리는 것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자, 참. 그래서 그 백신 원료를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서 네, 하는지. 백신 원료를 들여와서 그 만드는 5군데 그 제약회사는 그 백신 원료를 어디에서 들여와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백신을 만드는지도 밝혀야 돼요. 그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네. 이 자기들의 해명이잖아요. 네. 그래서 해명을 하고 자료를 다 밝히고 네. 그러면서 백신에서 사고가 안 났다라고 네. 말해야지. 네. 그냥 국민들한테 부검해 그렇죠. 보니까 그러지 않더라. 나이가 많아서 죽었다. 믿어. 근데 그 백신을 맞아서 만약에 실제로 백신 때문에 돌아가신 거를 알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부검을 한다고 해서 백신 때문이다라고 연관성을 확실하게 짚을 수 있는 그 사인이 뭐가 있겠어요? 아나필락시스는 확실하게 그 부검하면 알 수가 있어요. 예. 근데 뭐 다른 거 예를 들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다. 예. 근데 만약에 백신이 심근경색을 악화시키는데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은 고려 안 해볼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심근염으로 돌아가셨다. 그러면 심근염을 유발하는데 백신 접종이 어떤 역할을 하는 부분은 없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그 지금 현재 부검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그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거는 백신을 우리 국민들이 많이 맞을수록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공포 때문에 백신을 안 맞는 쪽으로 앞으로 뭐 코로나 백신이 나와도 안 맞고 뭐 백일의 백신도 안 맞고 뭐 소아마비 백신 뭐 이렇게 이런 거 백시네이션 자체를 피하게 되면 그 후유증은 결국은 모든 국민들이 다 지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우려 방역 당국이 신뢰를 상실한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우려를 합니다. 참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네. 또 한편으로 보면 네. 지금 코로나가 좀 환자가 꽤 나오고 있어요. 네, 점점 예. 세 자릿수로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정권도 좀 위기를 느꼈는지 3일째 15,000명을 검사하더라고요. 이번 주 들어서 예, 이번 주 들어서요. 네. 그래서 자기들도 위기를 느꼈다 이렇게는 보는데.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사망자가 그렇게 눈에 띄지 않고 부산 해뜨락병원 같이 누가 봐도 뭐 코로나로 죽은 건데 이미 화장돼 버리고 끝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환자 수자 통제가 좀 가능하고 또 검사자를 적절하게 통제해서 절대로 뭐 많이 늘리지는 않고 이 정도로 버티고 가면 확진자는 요 정도 나올 거다. 이런 어떤 계산과 그 통계적 어떤 기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좀 생각이 서가지고 지금 이런 양식의 코로나 지금 전국을 끌고 가고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게 이제 적어도 밖에 몇십만 명이 있다면 저는 최소 정부가 지금 코로나 환자가 3만 명이 좀 안 되니까 밖에 그 한 20배인 한 60만 명 이상에서 한 100만 명까지는 걸려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 정권이
이런 식으로 몰고 가다가 나중에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이런 식의 수준으로는 감당 안 되는 드러나는 환자들이 굉장히 오는 순간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예, 충분히 그럴 한국이라고 수도 뭐 있고. 용빼는 죄주 있겠어요? 지금 예. 정권에서는 지금 코로나 그 통제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하는 나름대로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감을. 예, 그래서 지금 숫자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과정도 그렇고. 예. 근데 이제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그 중환자가 폭증을 해버리게 되면 그걸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는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어떻게 될지 아무튼 아무튼 우리 국민들 그 우리 시청자분들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코로나가 우리나라는 뭐 안정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다라는 말만 믿지 마시고 아무튼 방역 수칙 잘 지키시고 아무튼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 그런 생각을 가지십시오. 자, 그 펀드 사기 이야기 좀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네. 자, 그 오늘 보니까 김봉현이 나는 중앙일보에다가 네. 나는 그냥 몸통이 격가지다. 아니라 격가지에 네, 불과하다. 네. 진짜 몸통은 따로 있다. 이런 말을 당연한 이야기죠. 그거는. 근데 그 몸통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를 대충 봤는데 진짜 몸통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자기와 비슷한 격가지 위주로 이야기를 또 그러니까 했던 진짜 것 같아요. 몸통은 빠졌어요. 네, 네. 내가 볼 때 진짜 몸통은 이인광인데 네. 그건 표표에도 잘 안 나오고 네. 하나는 또 김영웅인데 네, 그것도 이제 둘 다 도망가 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게 1조 2천억 돈이 사라졌는데 그러면 그 돈이 메꾸면서 손실이나 이런 부분에 나설 수도 있지만 그럼 메꾼 손실의 원금도 어딘가는 사라졌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손실한 그렇죠. 액수만큼 네, 네. 사라졌는데 네, 네. 그럼 1조 2천억이 도대체 어디를 갔냐 이렇게 보면 저 김봉현이가 사고 친 거는 기껏 해봤자 제가 볼 때 한 몇백억 수준이요. 300억 네. 수준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신분권이라니까요. 제가 정확하게 예. 제 판단은 이 사람은 펀드 자체 운영 전체도 파악을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누구한테 얼마 갖다 주라면 그 돈 갖다 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예.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가 없어. 이 사람이 실제로 몸통을 밝히고 싶어도 몸통 몰라요. 이 사람은. 그럴 그 가능성이 네, 네. 제가 매우 크다 봅니다. 네. 그런데 여기 또 하나 그 의아스러운 거는 네. 김봉현이뿐만 아니라 라임에 네. 옵티머스에도 보면 나오는 네. 애들이 김재현이나 네. 거기 뭐 윤석호나 이진환이 뭐 네, 네. 그리고 이대 주주라는 이동열이 그 뭐 그 저 밀양에서 룸살롱 술값 받으러 네. 다녔다는 그리고 그 뒤에 깡패 7인애가 있다고 썩 흘리는데 네. 난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봐요. 네. 저희끼리 뭐 죽이고도 네. 했는데 네. 네. 어디 그래도 젊은 금융계에 있던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 무슨 변호사가 깡패 7인에 상납하면서 그게 주인이겠어요? 거기도 보면 200억인가가 로비 자금으로 사라져 버렸는지 지금 흔적이 없다고 이야기도 또 나오거든요. 아무튼 그 이번에 만약에 못 밝히더라도 이거는 언젠가는 밝혀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근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앞으로도 계속 그 이렇게 펀드 환매 사건이 계속 터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우리 피해보는 국민들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펀드 사고가 줄을 이어갖고 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문제는 정권이 그냥 이 격가지들을 네. 도리내가 네. 그냥 그것들 차원에서 네, 끝내려고 지금 하는데 그렇게 끝내려고 보죠. 아무리 무게를 재봐도 김재현이 정도가 아이고. 이 일의 주범이라고 할 레벨조차도 안 되고 네. 또 이쪽에 오면 이 뭐 종필이니 네. 뭐 원준연이니 네. 은행 과장급이 이것들 다 우리 은행 그리고 그 뭐 김봉현이는 뭐 어깨고 네. 이런 애들이 주연이다. 또 저쪽에 이대 주주가 그 뭐 밀양에 술값 받으러 다니던 애가 대부업체 뭐 해가지고 이대 주주다 옵티머스에 이걸 믿으라는 거냐. 이게 분명히 정치권이랑 관련이 있어요. 예.
그래서 큰 부분을 드러내지 않고 잘라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부분들만 나와가지고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거기에서 끝내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 국민들 판단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봉현이는 네. 이제 지가 이제 뭐 한마디로 총대를 메고 네. 범인인 척 되면 징역 한 10년 뜰까봐. 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네. 청와대 강기정이를 썩 불어놓고는 그 그다음에 다음에는 이제 이제 찾아가니까 뭐 막으려고 찾아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향해서 시키는 대로 딜을 한 것 올려서 같아요. 이거 딱 보니까 채널 A의 검언유착 그런 공작하고 비슷한 유행의 예. 형태로 흘러가고 있는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딱 뻔히 이렇게 딜 한 거가 드러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딜을 안 했으면 말을 그렇게 180도 바꿔서 이렇게 하지는 않죠. 자, 근데 참 저는 언론들이 네. 이쪽에서 5천억이 어디로 갔냐, 이쪽에서 1조 2천억이 어디로 갔냐. 네. 그래서 돈의 행방을 추적해가지고 네. 이 사건의 본질을 봐야 되는데 네. 김봉현이 입에 따라 기사를 쓰고 김재현이 입에 따라 기사를 쓰고 지금 언론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검찰 수사도 이게 돈을 추적을 해야 되는데 예, 검찰 수사도 이렇게 이제 정권이 비호를 하는 쪽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이게 돈 추적을 안 해요.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이지 않습니까? 1조 2천억, 뭐 5천억 이 돈이 간단한 돈이 아닌데 그거를 뭐 또 쉽게 그 은행 그걸 팔았던 은행에서 다 배상해주게끔 하겠다는 정책을 내밀지는 않나. 아무튼 그리고 웃기는 게 금감원이 그냥 전현직이 내 집 떠나듯이 떠나들어서 네, 정보 빼가 네. 갖다 미기고 뇌물 받고 하는 일이 보편적인데 지금 금감원이 판매사 CEO들을 징계를 때렸어요. 예? 금감원이 공범인데 예, 그렇죠. 그것도 좀 웃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쩌다 금감원이 복마전이 돼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보면 지금 얼마나 웃긴가 하면 이 금감원이 지금 공공기관도 아니고 그렇죠. 특별지에 있으면서 전문성 이야기하면서 예. 금융권에 있던 사람들 받으려면 기본 1억 이상 가야 된다. 뭐 돈을 많이 그렇게 주죠. 페이가 세잖아요. 예. 근데 돈 많이 받으면서 지금 이번에 보면 금융 사기꾼들 뒤치다거리 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심지어 뭐 옵티머스가 뭐 조사가 들어간 이후에도 뭐 오늘 보니까 돈을 팔은 게 환매가 예. 예? 몇백 900억인가 뭐 이상 팔았더라고요. 아무튼 참 그 금감원이 이런 식이라면 금감원 있으나 마나잖아요. 금융 뭐 예? 네. 가담원이라고 해야 되나? 감독원이 아니고 참. 이게 제대로 다시 기틀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지금 펀드 사기 사건에 보면 굉장히 하나 의아스러운 게 조사를 아예 안 받거나 예. 이 도망을 갔는데 거론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옵티머스에는 이진아라는 여자 검사를 안 받고 있고, 네. 조사를 안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최동욱이나 양호 문제는 이현재나 네. 이 세 사람은 조사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연하죠. 지금 그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 걸로 보이잖아요. 예. 최동욱은 뭐 이재명 도지사하고도 만나서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예. 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왜 그 검찰에서 조사하겠죠 앞으로. 그 다음에 이진아는 거의 주범인데 이진아는 한 번 조사 받았다고는 안 불려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라임으로 건너오면 이거 이인광이나 김홍희를 잡으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을 잡아야지 실체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몸통의 실체가. 근데 그들에 대해서는 이름조차도 언급이 안 되고 있어요. 검찰 베이스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얼마나 큰 권력이랑 연관이 돼 있으면 그럴까요? 그들은 아예 이름이 언론조차도 보도를 안 한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금 말이 안 되는 부분에 이제 이야기들 하자면 지금 해외로 도망을 갔으면 네. 어디에 있다 뭔다고 전담 추적반이 이렇게 가고 해야 되는데 네. 전번에 그 보면 김봉현이하고 이종 PD는 호주에 도망갔다 어쨌다 했는데 경찰이 쫙 가서 잡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봉현이를 잡아온 게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하면 이거 미끼. 저기 미꾸라지 하나 잡아와가지고 지렁이하고 미꾸라지는 크게 보이잖아요. 네. 얘가 또 보스야. 네. 김봉현이가 그리고 호칭도 회장이야. 예, 회장이고 얘가 보스야. 네. 더 없어. 네. 그러니까 김봉현이는 이제 뭔가가 자기가 다 덮었어. 그러니까 강기정이 안 부르다가 오니까 딜을 하나 했는데 또 지는 격가지다라고 이야기한 거 보면 뭔가가 지를 꼬드게가 덮어 씌우려고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하겠죠. 불안을 한 게 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알 사람은 다 알 거예요. 이게 펀드 사기를 김봉현 수준에서 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화이트 칼라 범죄해야 되는데 네. 김봉현이가 이런 펀드 사기를 치고 다녔다는 게 아니라 김봉현이를 세워놓고 실제는 딴 놈들이 다 해먹고 그렇죠. 네. 사고 나니까 김봉현이만 잡아와가 국민 앞에 세워놓고 야 네. 범인이야 지금 이렇게 끌고 가는 그렇죠. 김봉현이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쓴다고 쓰는 것 같은데 이게 자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할 때 두 개는 뭐 이렇게 틀어막았다 싶죠. 장하성이 동성은 천억도 그렇죠. 안 된 데서도 틀어막잖아요. 네. 그거는 수사도 안 했죠. 900 얼마에서 그냥 틀어막고 싸게 배우고 돈은 또 은행 보고 메꿔라기 정권회사. 근데 은행이나 나는 정권회사가 이런 펀드를 메꿔라고 권력층에서 지시하는 거는 떳떳하다면 메꿔도 이것들이 배임이고 잘못이에요. 그렇죠. 왜? 네. 판정에서 은행의 잘못 그다음에 정권회사의 이 배상 비율이 정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주 손해를 끼친 거죠. 또 어떤 거는 보면 직원한테 뭐 앞으로 이러면 뭐 1억을 벌금을 때리니 어쩌니 하는데 웃기는 거 아닙니까? 위에서 사고는 다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만약에 라인 펀드나 옵티머스 펀드를 환매 안 된 사람들을 돈을 그걸로 은행 돈으로 메꿔 주게 되면 그 메꿔준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제 실제로 차기나 차차기 정권에서 분명하게 문제가 될 거예요. 자, 748억을 전파진흥원에서 돈도 없고 자본금도 없어가 빌빌 싸던 옵티머스에 빌려줘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전파진흥원 돈으로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우리 국가 돈을 기금을 이렇게 유치해서 이렇게 폼 잡아서 그 뒤부터 이제 사업이 제대로 됐거든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큰 거였죠. 전파진흥원 원장은 공무원으로 치면 어느 레벨쯤 될 거라고 보십니까? 한 국장급 되지 않을까요? 내가 볼 때 1급쯤이 전파진흥원 왜냐하면 거기 기금도 더 있고 뭐 다루는 양이 있고 그러면 그런 정도의 원장에 어느 정도 레벨에서 지시해야 듣도 보도 못한 더보잡 신흥회사에다가 돈을 750억 줌을 받겠습니까? 많이 높은 사람이겠죠. 장관 갖고도 내가 볼 때는 안 될 거라고. 그렇죠. 임명권자가 지를 지가 어디에 끈을 대서 네. 니 거기 가 하고 보내준 사람이 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 말 들을까요? 안 듣죠. 나중에 후환이 들어와서 그걸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이게 만약에 그 돈 지금 그 전파진흥원은 빨리 돈을 그래도 회수를 해서 책임을 안 지게 됐지만 만약에 회수를 못 하게 됐으면 그 원장이 나중에 신용 불량자 돼요. 그렇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사가 돼야 되는데 이런 걸 안 하고 그러면 이진아를 넣어주려면 청와대에 뭔 급쯤 넣어줬겠어요? 높은 수석이죠. 수석이라도 아주 끝발이는 수석 정도가 그래야지 행정관을 집어넣을 수 있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런 정도가 이진아를 넣어줬다. 네. 그리고 이진아에 대해서 재산 조사도 안 하고 네. 그래서 이진아가 들어가고도 한참 동안 주식을 그렇죠. 3개월이나. 옵티머스 자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누가 넣어줬는가? 아니, 누가 그런 부분 수사가 돼야죠. 누가 그 재산 조사를 안 하고 했느냐? 네. 그 원래 어디에 공무원 뭐 청와대 들어가고 뭐 이 공무원 임용되면 동의서 사인하면 네. 세금 기록부터 뭐 내 재산 기록 전부 다 보거든요. 아, 그러겠죠. 이게 그 국가기관 일반 국가기관도 조사를 많이 하는데 청와대를 들어가는데 뭐 조사를 안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참 기가 찬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앞으로 줄줄이 터지면 수습 될까요? 줄줄이 터지면 수습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지 그냥 수습 안 그냥 지금 현재로 홀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근데 그게 될까요? 그러니까 은행하고 정권회사 보고 메꿔라고 네. 저렇게 위에서 지시하는 거예요. 네. 그럼 떳떳하다면 왜 이거 메꿉니까? 메꾸는 건 나중에 문제고 법적으로 가야지요. 그렇죠. 금융기관이. 그렇게 해야죠. 예, 예. 자, 우리는 이래서 이런 잘못이 있지만 우리한테 이렇게 한 이쪽도 이만큼 잘못이 있다. 예. 우리도 위에서 지켜서 했다. 뭐 이렇게 말을 해서 예, 그렇죠. 책임 소재가 몇 대 몇이라든지 이렇게 규명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퍼센트별로 이렇게 메꿔주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전부 그 고위직은 다 배임 행정죄 배임으로 나중에 다 큰 일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런데 미리 메꿔줘라고 판결도 나기 전에 위에서 네. 쪼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 본 사람들이 입 딱 닫고 나는 피해 회복됐으니까 막 그냥 끝이야 예. 하고 빠지면 이 사태가 조용해지는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까지 나온 것만 가지고는 또 실제로 언젠가는 그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수사를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줄줄이 사탕으로 폭탄이 터질 거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